살다 보면 참 신기한 일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10년, 20년을 알고 지내는데도 마음이 멀고, 어떤 사람은 단 몇 시간만 함께 했는데도 평생의 인연처럼 느껴집니다. 매일 만나는 가족, 동료, 친구들 중에서도 정작 마음이 편안해지는 사람은 많지 않지요. 오히려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도 때로는 어색하고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있습니다. 말을 많이 나누지 않아도 마음이 통하고, 힘들 때 별다른 말 없이도 곁에 있어주는 사람이 말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 억지로 대화를 만들지 않아도 되고, 내 기분을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알아주는 사람. 성공했을 때보다 실패했을 때 더 따뜻하게 감싸주고, 내가 부족해도 실망하지 않는 사람. 내가 화를 내도 맞받아치지 않고, 내가 슬퍼해도 섣불리 위로하려 들지 않는 사람. 그냥 조용히 곁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안정되는 그런 존재 말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그런 사람을 만나도 그 소중함을 쉽게 놓치곤 합니다. 익숙하다는 이유로, 늘 곁에 있을 거라는 착각으로 그 인연의 깊이를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것이지요. 오히려 새롭고 자극적인 만남에 더 마음이 끌리고, 화려하고 재미있는 사람들에게 더 관심을 갖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고 나면 깨닫게 됩니다. 진짜 소중했던 건 그 조용하고 담담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을요.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에는 이런 인연을 알아보는 깊은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법화경에서는 인연은 우연이 아니라 마음의 준비가 된 자에게 찾아온다고 하셨습니다. 즉, 평생 갈 인연을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알아보는 눈을 기르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화엄경에서도 모든 존재는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깊은 인연은 여러 생에 걸쳐 이어진다고 말씀하셨지요. 오늘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진정한 인연의 특징과 그것을 지켜나가는 방법, 그리고 이미 곁에 있지만 놓치고 있는 소중한 인연들을 다시 발견하는 지혜를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또한 왜 어떤 인연은 금세 사라지고 어떤 인연은 평생을 함께 하는지, 그 깊은 이유도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이 여정을 함께 하시면 여러분 곁에 있는 소중한 인연들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관계들 속에서도 깊은 감사와 따뜻함을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더 나아가 앞으로 만날 새로운 인연들도 더욱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되실 것입니다. 지금부터 함께 그 따뜻한 지혜의 길을 걸어보시겠어요? 어느 고요한 가을 오후, 기원정사에서 한 제자가 부처님께 찾아왔습니다. 나무잎들이 조용히 떨어지는 소리만이 들리는 평화로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자의 얼굴에는 깊은 고민이 서려 있었고, 걸음걸이도 평소보다 무거워 보였습니다. 스승님, 저는 많은 사람들과 인연을 맺고 살아가고 있지만 정작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직장에서는 동료들과 웃고 이야기하지만 퇴근 후에는
연락하지 않고 친구들과는 만나서 즐겁게 지내지만 진짜 고민은 나누지 못합니다. 가족들과도 같은 집에 살지만 서로의 마음은 잘 모르겠습니다. 모두가 좋은 사람들이지만 왜인지 늘 피상적인 관계로만 머무르게 됩니다. 진정한 인연이란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마음 깊은 외로움을 읽으시며 따뜻하게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 미소에는 깊은 이해와 자비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대의 마음을 이해하노라. 많은 사람들이 같은 고민을 안고 살아간다. 현대에는 특히 더 그러하다. 부처님께서는 잠시 주변을 둘러보시며 조용히 관찰하셨습니다. 저녁 햇살이 나무들 사이로 스며들고 새들이 지저귀며 둥지로 돌아가는 평화로운 풍경이었습니다. 보아라, 정원에는 수많은 나무들이 자라고 있다. 그런데 모든 나무가 같은 깊이로 뿌리를 내리지는 않느니라. 어떤 나무는 땅 표면에만 뿌리를 뻗어 비가 조금만 적게 와도 말라버리고 바람이 조금만 세게 불어도 넘어진다. 그러나 어떤 나무는 깊은 땅속까지 뿌리를 내려 가뭄에도 견디고 태풍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이 점점 자신의 경험과 연결되고 있었습니다. 인연도 그러하다. 표면적인 인연은 즐거울 때는 함께하지만 어려움이 오면 바람에 흔들리고 가뭄에 말라버린다. 하지만 깊은 인연은 어떤 시련에도 견뎌내고 시간이 흘러도 그 뿌리가 더욱 깊어진다. 그대가 찾는 것은 바로 그 깊은 뿌리를 내린 인연이니라. 부처님께서는 따뜻한 눈빛으로 제자를 바라보시며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그런 인연을 만나려면 먼저 그대 자신이 깊은 뿌리를 내릴 준비가 되어야 한다. 진정한 인연은 표면적인 즐거움이나 일시적인 이익으로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이해와 자비로 이어지는 것이니라. 그러한 인연은 날로 설명할 수 없는 편안함과 깊은 신뢰를 바탕으로 한다. 제자는 잠시 침묵했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저에게도 그런 인연이 있을까요? 아니면 저에게 부족한 것이 있어서 그런 관계를 만들지 못하는 걸까요? 부처님께서는 부드럽게 웃으시며 대답하셨습니다. 그대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능력이 아니라 알아보는 눈이다. 진정한 인연은 이미 그대 곁에 있을지도 모른다. 다만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제자는 감동을 받으며 더 깊이 묻고 싶어 했습니다. 그렇다면 스승님, 그런 깊은 인연은 어떻게 알아볼 수 있습니까? 저는 어떤 신호를 놓치고 있는 걸까요?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손을 모으시며 제자에게 5가지 깊은 통찰을 주셨습니다. 저녁 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와 두 사람의 옷자락을 살랑이게 했습니다. 첫째, 마음이 고요해지는 사람을 만났을 때이다. 진정한 인연 앞에서는 가면을 쓸 필요가 없고 과장하거나 숨길 것도 없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도 충분히 받아들여진다는 느낌을 받게 된다. 성공한 모습을 보여주려 애쓰지 않아도 되고 완벽한 사람인 척하지 않아도 된다. 심지어 기분이 나쁘거나 피곤할 때도 그 사람 앞에서는 자연스럽게 있을 수 있다.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긴 합니다만 저는 그저 편한 사람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특별하다고 여기지는 못했어요. 그것이 바로 첫 번째 신호이니라. 우리는 종종 가장 소중한 것을 당연하게 여긴다. 둘째는 고통스러울 때 더욱 가까워지는 사람이다. 기쁠 때 함께하는 이는 많지만 슬프고 어려울 때도 곁을 지켜주는 이는 진정한 인연의 표시이다. 그런 사람은 그대의 실패를 들어도 판단하지 않고 그대의 약함을 보아도 실망하지 않는다. 부처님께서는 연못에 떨어진 나무잎을 바라보시며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셋째는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마음이다. 마치 저 고요한 연못처럼 겉으로는 물결이 일어도 깊은 곳은 항상 평온함을 유지하는 것처럼 말이다. 몇 년을 만나지 못해도 다시 만났을 때 어색하지 않고 예전과 같은 마음으로 대할 수 있는 관계. 그것이 진정한 인연의 증거이다. 제자는 점점 이해가 되어가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런 관계가 정말 있었는데 저는 그냥 오래된 인연이라고만 생각했네요. 넷째는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마음이다.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침묵 속에서도 편안함을 느낄 수 있다면 그것은 전생부터 이어진 깊은 인연일 수 있다. 때로는 눈빛만으로도 서로의 생각을 알 수 있고 말하지 않은 고민도 알아차려 준다. 제자의 눈이 점점 밝아졌습니다. 정말 신기합니다.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저는 그냥 우연이라고 생각했어요. 다섯째는 그 사람과 함께 있음으로써 그대가 더 나은 사람이 되어간다는 것이다. 서로를 성장시키고 지혜롭게 만드는 인연이야말로 부처님께서 보내주신 가장 큰 선물이니라.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나쁜 생각이 줄어들고 선한 마음이 자라나며 더 넓은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된다. 부처님께서는 잠시 멈추시고 제자의 반응을 살피셨습니다. 제자는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이런 특징들은 모두 동시에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 중 세 가지 이상이 해당된다면 그 인연은 그대에게 매우 소중한 존재일 가능성이 높다. 부처님께서는 따뜻한 격려와 함께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특징을 가진 사람이 그대 곁에 있다면 그 인연을 소중히 여기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라. 그런 인연은 평생에 몇 번 오지 않는 귀한 것이니라. 그리고 그대 자신도 누군가에게는 그런 인연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라. 제자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런데 실제로는 어떻게 해야 그런 인연을 놓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저는 가끔 소중한 사람에게 상처를 주거나 당연하게 여기는 실수를 합니다.
나중에 후회하면서도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되더라고요. 부처님께서는 깊이 이해한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대의 솔직함이 이미 성장의 시작이로다.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것은 지혜의 첫걸음이니라. 사람이 인연을 놓치는 가장 큰 이유는 익숙함에 있다. 늘 곁에 있다고 생각하면 그 소중함을 잊게 되고 감사하는 마음보다 당연하게 여기는 마음이 앞서게 된다. 마치 공기와 같다. 늘 있기 때문에 그 소중함을 잊고 살다가 잃고 나서야 그 중요함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손에 작은 꽃을 들어 보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꽃을 보아라. 매일 보면 그 아름다움에 무감각해지지만 며칠 보지 못하면 다시 볼 때 그 소중함을 새롭게 느끼게 된다. 인연도 그러하다. 늘 함께 있으면 그 존재의 소중함을 잊기 쉽다. 제자는 깊이 공감하며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그 마음을 잃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러므로 진정한 인연을 지키는 첫 번째 방법은 항상 새로운 마음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다. 매일 처음 만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상대를 대하는 것이니라.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도 이 사람과 함께 할 수 있구나라는 마음을 가져보라. 두 번째는 작은 표현을 소홀히 하지 않는 것이다. 고맙다, 미안하다, 사랑한다는 말은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계속 필요한 것이다. 마음속으로만 생각하고 표현하지 않으면 그 마음은 전해지지 않는다. 특히 감사의 마음은 반드시 말로 표현해야 한다.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마음에 새겼습니다. 아, 저는 가족이나 가까운 친구들에게는 굳이 그런 말을 하지 않아도 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잘못이었군요. 세 번째는 상대의 변화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다. 사람은 계속 변하고 성장한다. 과거의 모습에만 매달리지 말고 지금의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마음이 필요하다. 예전에 너는 이랬는데 라는 말은 인연을 멀어지게 만드는 독과 같다. 네 번째는 완벽을 요구하지 않는 것이다. 아무리 깊은 인연이라도 때로는 실망시키고 때로는 상처를 줄 수 있다. 그럴 때마다 관계를 끝내려 한다면 진정한 인연을 만날 수 없다. 서로의 부족함을 받아들이고 함께 성장해 나가는 것이 진정한 인연이다. 다섯 번째는 자신도 상대에게 좋은 인연이 되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받기만 하려 하지 말고 주는 마음을 가져라. 상대가 힘들 때 곁에 있어주고 기쁠 때 함께 기뻐하며 무엇보다 판단하지 않는 마음을 가져라. 부처님께서는 따뜻한 미소로 마무리하셨습니다. 이 다섯 가지만 실천해도 그대의 인연은 더욱 깊어지고 오래갈 것이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진심이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심으로 대할 때 진정한 인연이 만들어진다. 제자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깊이 감동했지만 여전히 한 가지
궁금한 점이 남아 있었습니다. 해가 지고 있어 주변이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지만 두 사람의 대화는 계속되었습니다. 스승님, 하지만 때로는 아무리 노력해도 인연이 멀어질 때가 있습니다. 제가 정말 소중히 여기던 친구가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연락이 뜸해지더니 이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제가 뭔가 잘못한 걸까요? 부처님께서는 깊은 지혜의 눈빛으로 제자를 바라보셨습니다. 그 눈빛에는 모든 것을 이해하는 자비가 담겨 있었습니다. 훌륭한 질문이구나. 이것이야말로 인연에 대한 가장 깊은 이해가 필요한 부분이니라. 먼저 알아야 할 것은 모든 인연에는 그 자체의 인과와 시간이 있다는 것이다.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는 것을 막을 수 없듯이 때로는 인연도 자연스럽게 흘러가야 할 때가 있다. 이것은 누구의 잘못도 아니고 실패도 아니다. 그저 자연의 이치일 뿐이다. 부처님께서는 하늘을 바라보시며 철학적인 통찰을 주셨습니다. 별들이 하나둘 떠오르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이별과 일시적인 멀어짐은 다르다. 진정한 인연이라면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어도 마음의 연결은 끊어지지 않는다. 때로는 거리가 오히려 그 인연의 소중함을 더욱 깊이 깨닫게 해준다. 제자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제 친구와의 관계는 진정한 인연이 아니었던 걸까요? 그렇지 않다. 모든 인연에는 그 나름의 의미와 가치가 있다. 그 친구와의 만남을 통해 그대는 많은 것을 배웠을 것이고 성장했을 것이다. 인연의 가치는 지속 기간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준 영향과 배움으로 판단되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상대를 붙잡으려 하지 않는 것이다. 집착은 인연을 망치는 독과 같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의 행복을 위해 때로는 놓아줄 줄도 아는 것이니라. 그 사람이 다른 길을 선택했다면 그 선택을 존중하고 그의 행복을 빌어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다. 제자는 눈물을 글썽이며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떠나가는 인연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그냥 손 놓고 보고만 있어야 하나요? 감사하는 것이다. 그 인연이 그대의 삶에 가져다 준 모든 배움과 성장에 감사하고 그 사람의 앞날에 복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는 것이다. 그런 마음으로 보내드린 인연은 언젠가 다른 형태로든 다시 그대에게 복이 되어 돌아올 것이니라.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해 배운 것들을 다른 인연에 적용하라.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더 지혜롭게 인연을 맺고 지켜나가는 방법을 터득하는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희망적인 격려로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그리고 기억하라. 진정한 인연은 한 번 맺어지면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다. 이 생에서 만나지 못해도 다음 생에서라도 반드시 다시 만나게 되어 있다. 그것이 인연의 신비로운 힘이니라. 지금 헤어진다고 해서
영원한 이별은 아니다. 제자는 위로를 받은 듯 조금 밝아진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니 마음이 한결 편해집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떠나는 인연에 대해서도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겠네요. 마지막으로 부처님께서는 제자에게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있었지만 두 사람의 대화는 더욱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대가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7가지 방법을 알려주겠다. 이것들은 모두 작은 것들이지만 꾸준히 실천하면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첫째, 매일 저녁 오늘 만난 사람들 중에서 마음이 따뜻해진 순간을 하나씩 기억해보라. 그 작은 감사가 쌓이면 인연에 대한 감수성이 깊어진다. 일기에 써도 좋고 마음속으로 생각해도 좋다. 중요한 것은 의식적으로 감사의 순간을 찾아보는 것이다. 둘째, 일주일에 한 번은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한 소중한 사람에게 안부를 전해보라. 간단한 메시지라도 좋다. 안녕하세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라는 한마디가 식어가는 인연을 다시 따뜻하게 만들 수 있다. 거창한 말이 아니어도 된다. 그저 생각이 나서 연락드렸어요 라는 한 문장이면 충분하다. 셋째, 누군가와 갈등이 생겼을 때는 하룻밤을 자고 난 뒤에 대화하라. 감정이 가라앉은 상태에서 나누는 대화는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든다. 화가 났을 때는 말하고 싶은 것에 절반만 말하고, 사과할 때는 변명하고 싶은 것에 2배로 사과하라. 넷째, 상대의 말을 들을 때는 조언하려 하지 말고 먼저 공감하라. 그랬구나. 힘들었겠다라는 한마디가 때로는 수많은 조언보다 더 큰 위로가 된다. 사람들은 대부분 해답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받고 싶어 한다. 다섯째, 함께 있을 때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온전히 그 사람에게 집중하라. 현대인들이 잃어버린 가장 큰 선물은 바로 온전한 관심과 집중이니라. 상대와 눈을 마주치고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진심으로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깊은 유대감이 형성된다. 여섯째, 작은 기념일들을 챙겨라. 생일이나 결혼 기념일 같은 큰 날뿐만 아니라 처음 만난 날, 함께 여행했던 날, 어려운 시기를 함께 넘긴 날 등을 기억하고 축하해 주라. 이런 작은 관심이 인연을 더욱 특별하게 만든다. 일곱째, 상대의 꿈과 목표를 응원하라. 비현실적으로 보이는 꿈이라도 비웃지 말고 그 사람이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격려하고 지지해 주라. 누군가의 꿈을 응원해 주는 사람은 그 사람의 인생에서 잊을 수 없는 존재가 된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가르침을 마무리하며 따뜻한 격려를 주셨습니다. 이 7가지를 꾸준히 실천한다면 그대의 모든 인연이 더욱 깊어지고 아름다워질 것이다. 그리고 진정한 평생 인연도 자연스럽게 그대 곁에 머물게 될 것이니라.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성과를 기대하지 않는 것이다. 그저 진심으로 꾸준히 실천하라.
부처님께서는 제자에게 한 가지 이야기를 더 들려주셨습니다. 예전에 한 제자가 있었다. 그는 처음에는 그대와 같은 고민을 안고 있었다. 진정한 인연을 찾지 못해 외로워했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늘 아쉬움을 느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는 깨달았다. 자신이 진정한 인연을 찾지 못한 것이 아니라 이미 곁에 있는 인연들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는 것을 말이다. 그의 곁에는 늘 조용히 지켜봐 주는 동료가 있었고, 힘들 때마다 먼저 연락해주는 친구가 있었고,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해주는 가족이 있었다. 그 깨달음 이후 그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려고 애쓰기보다는 이미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더 관심을 기울였다. 감사의 마음을 자주 표현했고 상대의 말에 더 귀 기울였으며 작은 배려를 소홀히 하지 않았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그가 평범하다고 여겼던 사람들이 사실은 모두 특별한 존재들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각자 나름의 깊이와 따뜻함을 가지고 있었고, 그를 진심으로 아끼고 있었다. 그는 새로운 인연을 찾은 것이 아니라 이미 있던 인연들의 진정한 모습을 발견한 것이었다. 제자는 깊이 감동하며 말했습니다. 정말 저에게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제가 너무 높은 기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렇다. 완벽한 인연을 찾으려 하지 말고 불완전한 인연들과 함께 완벽한 관계를 만들어 가라. 그것이 진정한 지혜이니라. 그날 이후 제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매일 저녁 감사 일기를 쓰며 하루 동안 만난 사람들과의 소중한 순간들을 기록했습니다. 처음에는 찾기 어려웠지만 점점 더 많은 감사의 순간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한 친구들에게 안부를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대부분의 친구들이 기뻐했고 몇몇과는 다시 가깝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가족들과의 대화에서도 더욱 깊이 경청하려 노력했고 직장 동료들에게도 더 따뜻한 관심을 보였습니다. 갈등이 생겼을 때는 하루를 기다린 후 대화하는 습관을 만들었습니다. 이 작은 변화만으로도 많은 다툼을 피할 수 있었고 오히려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을 때는 조언하려 들지 않고 먼저 공감하려 노력했습니다. 휴대폰을 멀리 두고 온전히 상대에게 집중하는 연습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더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작은 기념일들을 챙기고 친구들의 꿈을 응원해 주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그에게 더 자주 마음을 열었고 깊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특별히 마음이 통하는 몇 명의 친구들과는 정말 깊고 진실한 우정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가족들과의 관계도 훨씬 가까워졌고 직장에서도 신뢰받는 동료가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는 이제 외롭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인연을 찾은 것이 아니라 이미 곁에 있던 인연들의 소중함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그는 부처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러 왔습니다. 스승님의 가르침 덕분에 저는 진정한 인연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인연들이 이미 제 곁에 있었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난 것이 아니라 기존의 관계들이 더 깊어진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흐뭇한 미소로 대답하셨습니다. 그대가 변한 것이 아니라 그대의 마음, 눈이 열린 것이니라. 인연은 항상 거기에 있었다. 다만 그것을 알아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을 뿐이다. 이제 그대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좋은 인연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제자는 고개를 숙이며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저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계속해서 지금처럼 살아가라. 매일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말고 작은 표현들을 소홀히 하지 말며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자신도 좋은 인연이 되려고 노력하라.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곁에 있는 사람들을 소중히 여겨라. 그것이 가장 큰 복이니라. 오늘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배운 것은 진정한 인연을 알아보는 눈과 그것을 지켜나가는 마음가짐이었습니다. 평생 갈 인연의 5가지 특징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세요. 마음이 고요해지는 사람, 고통스러울 때 더 가까워지는 사람,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마음,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관계, 그리고 서로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인연 말입니다. 이런 특징 중 3가지 이상이 해당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인연은 정말 소중히 여겨야 할 존재입니다. 그리고 인연을 지키는 5가지 방법도 잊지 마세요. 항상 새로운 마음으로 바라보기, 작은 표현 소홀히 하지 않기, 상대의 변화 인정하고 받아들이기, 완벽을 요구하지 않기, 그리고 자신도 좋은 인연이 되려고 노력하기입니다. 이런 태도만 실천해도 여러분의 모든 관계가 훨씬 깊어질 것입니다.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7가지 방법도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오늘 저녁 하루를 돌아보며 감사했던 순간 하나를 찾아보세요. 이번 주에는 오래된 친구 한 명에게 안부를 물어보세요. 안녕하세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라는 한 문장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누군가와 갈등이 생겼을 때는 하루 밤 자고 대화하고 상대의 말을 들을 때는 조언보다 공감을 먼저 해주세요. 함께 있을 때는 휴대폰보다 그 사람에게 집중하고 작은 기념일들도 챙겨보세요. 그리고 상대의 꿈을 진심으로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도 충분히 괜찮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소중한 인연을 당연하게 여겼다고 해서 자책하지 마세요. 또한 아직 깊은 인연을 만나지 못했다고 해서 조급해하지도 마세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진정한 인연은 마음의 준비가 된 자에게 찾아옵니다. 깨달은 지금이 시작입니다. 진정한 인연은 한 번 맺어지면 영원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생에서
만나지 못해도 다음 생에서라도 반드시 다시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마음을 열고 주변을 따뜻하게 바라보시면 여러분의 삶에도 깊고 아름다운 인연들이 꽃 피어날 것입니다. 어쩌면 그 인연은 이미 여러분 곁에 조용히 머물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단지 알아보지 못했을 뿐이지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인연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이런 사람이 내 곁에 있어서 감사해요.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그 사람에게 연락했어요와 같은 따뜻한 이야기라면 더욱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진심 어린 이야기가 또 다른 분들에게도 용기와 깨달음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가 따뜻한 인연들로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